안녕하십니까. 박광원의 3분 팩트체크 박광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허위 조작 정보가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조작 정보는 국민들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체계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방역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청와대가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 중국 눈치를 봐서 중국인 감염자들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중국인들을 긴급 대피시키기 위해서 전세기를 보내려 한다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 이것은 정말로 국제기준을 모르거나 또 국제기준을 알면서도 일부러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부터 새로 발병되는 병명과 원인체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그런 원칙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질병의 이름에서 사람 이름을 쓰거나 동물 이름을 쓰거나 음식의 종류의 이름을 쓰거나 문화, 지리적 위치, 인구, 산업 또는 직업, 과도한 공포를 유도하는 단어를 배제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로 과거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의 경우 기준을 정하기 전인 2012년에 발생해서 중동이라는 지역 이름을 썼던 겁니다. 중국 눈치를 봐서 중국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비를 지원한 건 사실인데 중국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국제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제 기준에 맞춘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거나 차이 없이 원칙적으로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중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막는 것이 사회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비를 이유로 해서 환자가 자신의 병을 알리지 않고 숨길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역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다. 광저우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도 과거, 그러니까 2015년 한국에서 메르스가 확산됐을 때 중국에 출장을 간 한국 국민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역시 중국 정부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이건 국제 기준입니다. 강제 조사나 입국 거부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과도한 공포나 혐오 정서가 포함될 경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증상을 숨기거나 과거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역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WHO 세계보건기구 역시 국경 폐쇄나 여행과 무역에 제한을 둘 경우 효과는 없고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생겨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외교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세기 투입과 관련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세기 투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중국 우한에 살고 있는 또는 임시 방문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전세기를 투입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전세기를 투입할 경우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마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발언으로 중국인들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한다는 허위 조작 정보까지 재생산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는 우리 국민은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바로 이송되고 14일 동안 격리 치료를 받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라는 겁니다. 정부의 전세기 등 운용 지침에 따라서 전세기 탑승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고 중국 국적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또 전세기 탑승자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또 인후통, 목이 아픈 그런 통증, 또 호흡곤란 등의 의심 증상자의 경우는 우한공항에서 전세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격리됩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서 전세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은 귀국 당일로부터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국가 지정시설에서 임시 생활할 예정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나라들도 전세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 방역이 뚫렸다는 등 방역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중국인이 쓰러져 있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누군가 이 사진을 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쓰러진 사진과 함께 게시해서 SNS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하철 2호선에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원본 사진은 중국인 남성이 단순히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세 번째 확진자가 경기도 고양시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방문했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결과 역시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등 소문도 역시 허위 조작 정보였습니다. 현행법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전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40대 남성이 특정 병원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광훈TV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모든 부처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우리 당의 신고센터나 의원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뒤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박광훈의 3분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